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재판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때 당시에 무엇에 분노를 했었을까요? 벌써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이 얼마나 부당했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법농단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잘못된 법치에 의해 가지고 정권의 칼날로 쓰였던 법치에 의해 가지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난 뒤에야 그분들의 명예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분들의 명예는 우리들에 의해서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당했고 언론들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게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은 지금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그 이야기의 진실이 결국에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탄핵 소추안에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한마음이 돼서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근거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뭘까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최초로 접수가 됐었던 8시 52분부터 침몰할 때까지 8시 31분까지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저들이 공격했던 근거는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 수습을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딴청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개가 안 되는 기록, 그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비스러운 무엇인가를 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시간 행적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 행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때가 2014년 4월 16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공식 일정이 없었고 그래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쯤에 최초로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았고 서면 보고의 내용은 사고의 원인과 피해 상황과 구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내용은 분명히 뭐였습니까? 사고의 원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구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국가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다라 그래가지고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건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는 원시사회에서 족장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버가 겹쳐가지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었죠. 실제로 당시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YTN 지금 보십시오. 전원이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YTN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N이 됐건 MBC가 됐건 학교 관계자 가족의 입을 빌어가지고 해당 보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해경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언론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구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학교 관계자 부모의 말을 빌어가지고 전원 구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 그것이야말로 모든 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모든 국민들한테 혼란을 줬던 주범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후까지 계속해가지고 지속이 됐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2시 50분쯤에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던 겁니다. 그런 식의 보고를 받은 직후에 관련자들을 중대본에 방문하도록 지시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중대본에 방문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 과정을 듣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뭘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막 그냥 부랴부랴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않고 그 현장으로 달려나갔어야 됩니까? 그 현장에 달려나가게 되면 도움이 됩니까? 더 도움이 되지를 않죠. 구조를 하는 거는 구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괜히 대통령이 거기에 갔었을 때 경호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것이고 언론도 뒤따르게 되고 오히려 뒤섞이게 돼가지고 구조가 더 잘 안 되게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쇼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쇼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정치를 하는 것, 그거는 조선시대 왕이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21세기 사회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뭐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시 15분경에서야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탄핵소추안입니다. 그 탄핵소추안에 뭐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시 15분 그쯤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보여드릴까요? 풀 워딩은 뭡니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한 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난 뒤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구조작업 진척 정도가 어떠냐? 저 말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특공대까지 투입이 됐는데 왜 그렇게 발견을 제대로 못하는가?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 말을 갖다가 앞뒤를 다 잘라놓고 싸구려 언론조차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갖다가 지금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탄핵소추안에다가 저렇게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언론사들은 따로 있는 것인데 오히려 언론사들이 완장을 차고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시 언론들을 통해서 어떤 보도가 쏟아졌습니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만나고 있었다, 쿠판을 벌이고 있었다, 무슨 이런 식의 주사를 맞고 있었다, 그리고 성형 실수를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언론사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재미난 거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법농단이죠,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를 갖다가 김명수와 관련돼가지고 억지로 지금 쫓아내려고 했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 그거를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쌍케이 신문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쌍케이 지국장은 결국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바로 누굽니까? 이동근 재판판사와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저 두 명이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두 판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법치를 무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더니 그렇게 집권하고 난 뒤에도 얄팍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집권을 해보겠다고 또다시 벌리고 있는 사법농단, 저거조차도 지금 탄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기가 찬 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들이 진실을 모른다라는 거, 그것도 기가 차지만 당시에 이미 저 사건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탄핵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건 자체가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라고 내세웠던 근거, 그 근거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라고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악마가 되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해산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새로운 진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여겨졌었던 황교안,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해서도 결국 무혐의로 종결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 해경조차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저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법치주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서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가족들의 뜻대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뜻에 의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 지금 사태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해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고 있어야 반드시 역사가 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